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면사포 코너에 출연 중인 분인데요. 네네, 김세준 교수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니만큼 그렇죠. 김세준 멘토님께서 귀한 정보를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네. 그동안 제가 취업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취준생들 대상으로 네. 상담이나 컨설팅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합격을 시킨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자기소개서를 정복하는 비결을 낱낱이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낱낱이.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합격 그렇죠, 그렇죠. 사례를 위주로 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는 정말. 사례를 제일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합격, 이렇게 하면 합격이다라는 네. 그 바이블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오, 기대됩니다. 빨리 정말 화면으로 기대됩니다. 만나볼까요? 네네. 자기소개서는 연애 편지와 같다? 뭐죠? 연애 편지? 진심을 다해 쓰라는 말인가 약간. 네. 아니면 사랑을 담아라. 연애편지 써보셨죠? 당연히 써봤습니다. 네네네. 많이 연애- 써봤을 것 네.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연애편지 써봤습니다. 쓸 때 네. 대상자를 막 30명 놓고 아니요. 비슷한 내용으로 막 쓰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명만 사랑하는 행운의 거죠. 편지가 네. 아니고. 근데 그렇죠. 그 한 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줘도 될까 고민하시고 그러면서 또 확신을 갖게 되면 네. 또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네. 또 굉장히 고민하고 밤도 새고 맞습니다. 찢어버렸다가 네네, 다시 다시 쓰고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맞아요. 연애 편지 쓰려고 네. 하면은 그쵸, 그쵸. 그냥 못 써요. 절대 못 쓰죠. 네, 이렇게 막 꾸깃꾸깃 버리고 버리고 꾸깃꾸깃 또 버리고 쓰고, 또 한 문장 쓰고. 쓰는데도 이렇게 고심하고 보고 싶으면 그다음에 왜 아침에 이렇게 힘든 건지. 읽어보고 또 다시 버리고. 네, 근데 맞아요. 어떻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돌아봤을 때 내가 쓴 글 중에는 가장 진정성이 담긴 글 중에 하나가 연애 편지가 아닐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 취업을 할 때도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이런 네네. 표현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고민하듯이 좀 자소서를 그렇게 써라 이 말씀이신 거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네. 자기소개서를 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진정성이거든요. 진정성입니다. 사실은 네. 자기소개서는 꾸밀 수도 있는 그런 네. 문서죠. 네. 그래서 이제 진정성이 중요한데 네. 오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네. 오해하는 몇 가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한 내용 함께 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자기소개서에 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네. 취업 관련 경험이 없어서 못 쓴다? 이게 근데 맞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보면 경험을 많이 쓰라고 하는데 그쵸? 사실 학교를 갓 졸업한 우리 사회초년생 친구들이 경험이 없어서 좀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보통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네. 보니까 경험이 없는 거를 문제가 있다. 나는 취업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오해라고 저는 아,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없어도 네.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쓸수 있고 있다. 자기소개서에 녹일 수 있다. 저는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과연 취업 관련 경험이 뭔지 제가 한번 네네. 오랜만에 시험 한번 보실래요? 네네. 아, 너무 네.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제를 하나 네. 내왔습니다. 문제다. 한번. 예. 자, 다음 중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소재로 삼을 수 있는 취업 관련 경험으로 적절하지 네.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스펙 쌓기, 네. 2번 아르바이트 인턴, 네. 3번 부모님 생신상 차려드리기, 네. 4번 어학연수, 어학연수. 5번 협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참여하기, 6번 초등학교 때 반장 짝사랑하기. 자, 정답은 6번. 뭘까요? 자, 일단 2번은 당연히 정답인 것 같고 1번은 아닌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네. 생시상 차례대로 용돈 받았으면 공직자가 아닌 이상 공직자가 아니네. 관계없어요. 근데 네. 부모님이 공직자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네. 6번 저거는 네. 저거는 네. 자, 아닌 것 근데 같습니다. 이렇게 네. 혼란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네. 의도한 대로 됐습니다. 아, 네. 기쁩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네네. 사실은 네. 적절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전부 다 합격한 사람들이 내세웠던 스펙이라든가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다 적절합니다. 취업과 정말요? 관련된 경험들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네. 반장 짝사랑하기 그 스펙 쌓기 이런 건, 것도 왜 네, 소재가 당연한 될 거 수 있는 아닙니까? 그렇죠. 뭘까요? 3번이나 6번이 제일 좀 의아하시죠. 네. 부모님 생신상 맞아요. 차려드리기, 초등학교 때 반장 짝사랑하기. 네네. 근데 이게
3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부모님 생신 때 네. 뭐 해드렸어요, 올해?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면은 저 진짜 생신상을 사주셨어요. 아, 네네. 정말로 미역국이랑 예, 다 이렇게 효자다, 해가지고 효자. 정말 한 상 정말 이렇게 구첩반상? 진짜로 네네 구첩반상에다가 어떤 기업이든지 90만 원.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떤 기업이든지 합격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 저요? 왜 그러냐면 오. 이게 삼성그룹 최종 면접에서 네.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네네네. 인성 면접에서. 질문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아버님 생신 때 뭐 해드렸냐. 아. 그래서 탈락자는 예. 뭐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네. 뭐 문자 한 통 보내드렸다. 아이, 탈락됐고요. 네, 그럼 합격자는 네네. 지금 네네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고등학교 때부터 생신상을 내가 직접 차려드렸다. 근데 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예.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직에 대한 충성심, 상사에 대한 어떤 충성심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6번은 네. 요즘 그 끼와 열정 전형이라고 있는 거 혹시 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5분간 네네네. PR을 해서 네. 네, 맞아요. 끼와 열정이 뛰어나다 그러면 네.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아, 면제예요? 자기 서류 전형 PR을 면제. 준비해 오도록 하는 건 듣긴 들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 소재거리가 됐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여학생이었는데 예. 초등학교 때 누구 짝사랑 해보셨죠? 네, 당연히. 네, 예. 맞죠. 특히 반장 많이 짝사랑하죠. 그쵸. 근데 이 여학생도 반장을 짝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반장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어린 아이가. 예. 그래서 보니까 이 반장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네네. 좋아해서. 그래서 같이 껴서 이제 한 네. 거예요. 친해지려고. 여자. 네. 어. 뭐 그랬다가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좋아하게 돼서 서포터스도 하고 그랬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축구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 여학생들은 안 뛰게 하잖아요. 네, 경기에. 매니저 그래서 하세요. 네, 보통. 예, 뭐 총무를 하거나 이제 네네네. 그러는데 나는 뛰어야 되겠다. 나 센터링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팀을 짜서 대회도 나가고. 여자 그러니까 축구단.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게 뭐 자동차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살면서 뭔가 열정을 한 게 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되게 신기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한번 네. 살펴볼까요? 자기소개서에 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사소한 것도 소재거리가 되나요? 방금 같은 이거- 사례를 네. 들면 사소한 것도 소재거리가 되는 네, 그럴 것 거겠죠?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네. 취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경험이 무조건 뭐 거창하고 대단한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인턴 네. 혹은 뭐 해외 연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할 수가 네. 있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사소하지만 네. 내용이 직무와 맞게 진솔하게 표현됐다 그러면 네네.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례로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약간 그런 네. 예, 별거 아닌 건데 좀 보고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다.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흔들렸다 하는 그런 네. 실례가 좀 그 있으셨다면. CJ 같은 경우는 예. 평가자가 80장씩 80장이요? 80장씩 해서 4시간 정도 평가를 해서 A부터 네네네. F까지 매기는 아이고. 그런 자소서를 요즘 다 봅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네. 거기에서 그 자소서를 평가하신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78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감점시켰고 2장을 A뿔을 줬다고 하네요. 2장 중에 한 명이 달리기를 소재로 고등학교 때 여학생의 경우였습니다. 오늘 여학생을 많이 얘기하게 아, 되네요. 예. 네.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내 체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게 대학교까지 계속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 마라톤 대단하네요. 완주까지 하고 근데 그 소재가 왜 높은 점수를 받았냐? 요즘 회사에서 1년 안에 그만두는 친구들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끈기 인내가 중요한데 꾸준하고,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여학생은 네. 복싱 5년 한 거 가지고 좋은 점수 받기도 했고 네. 어떤 남학생은 한 명 또 A뿔 맞은 친구는 시골에 있는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졸업할 때까지 했다. 뭐 이런 것들. 예. 오랫동안 뭔가를 시작해서 끝까지 한 사례가 요즘 좋은 점수를 네. 받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소한 경험도 소재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 살펴볼까요? 네. 자기소개서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요거는 네, 진짜 실제로도 많이 이 취준생 사이에서 있는 말이죠. 경력이 네. 많으면 이왕이면 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맞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네네. 당연히 좋죠. 좋죠, 당연히 좋죠. 좋은데 네. 좋은데 그 경험이 예. 직무와 관련된 거면 좋은데 너무 네. 다양하게 과한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쓸 내용이 많아서 그게 서류 합격하기가 오히려 좋은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실제로 그런 아니고요. 경우가 네, 있나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네. 화려합니다. 네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탈락한 사례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맞네요. 네. 개인과의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은 왜 탈락을 한 건가요? 그러게요. 어떤 전공이고 어떤 직무에 지원했을 것 같아요? 저희 사실 너무 많아서 네. 감이 안 와요. 이공계고요. 네. LG전자에 취업 전문가로 지원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LG전자 일을 해서. 생산관리팀에 네. 지원을 했는데 네. 경험은 풍부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직무와 관련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직무와 관련된 거. 없죠, 그죠? 네. 직무와 그래서- 관련된 거는 사실은 솔직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다양하긴 한데 만약에 다양성으로 점수가 주어진다 그러면 네네. 분명히 상위 10% 안에는 들 거예요. 네. 근데 생산관리팀과 관련된 경험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직무 적합성. 네. 그러니까 뭐 생산관리와 관련된 직무 적합성 이거에 글쎄요 뭐 대형마트에서 식품 판매하고 학교행정 이런 게 관련이 있을까? 오히려 뭐 관련된 뭐 LG전자는 뭐 자기가 만약에 생산하려고 하거나 관리하려는 그 제품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이다 그러면 그걸 뭐 뜯어봤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내용이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과했지만 직무와 연관성이 없어서 오히려 독이 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자, 이 내용 그대로 이어서 네. 이번엔 멘토의 특급 비법을 알아볼까요?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멘토님 오늘 저에게 알려줄 비결 뭔가요? 아 이거 맨입에 못 알려드리는데 하여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뭘 해드려요? 아, 근데 입이 너무 바짝바짝해서 웬입은 아니세요, 지금? 그 자기소개서 요즘 네. 학생들이 보통 30개에서 50개에서 평균적으로 지원하는데 진짜 많이 지원. 며칠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고 한 생각해요. 달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정도 양이면 그 정도. 예. 근데 하나 쓰는데도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고민해서 뭐 방학 동안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일이요? 3일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저를 여기 네네. 부르시지 않으셨겠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루면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욕심이죠. 3일. 네. 오늘 한번 잘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들어볼까요? 그래서 3일 단위로 3일을 이제 각각 네.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D-3일. 네. 네, 첫 자, 번째. 그러면 네. 소재를 발굴한다. 네. 일단은 아직 쓰지 않습니다. 네. 네. 책상 안에 앉지 않습니다. 예, 예. 일단은 어떤 소재를 쓸까 발굴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집 청소도 좀 하고. 네. 네. 어떻게 하면 좀 소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무 적합성 위주로 뽑기 때문에 네. 내가 직무 역량과 관련된 소재를 찾는 것이 네.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역량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다 인내심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야지 네. 그 보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에도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도 그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 전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이 역량과 관련돼서 네. 과거의 성과를 한번 내봤느냐. 네. 아, 결과. 성과. 예, 성과, 그러니까 성과. 그 성과는 뭐냐면 네네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성과물. 예를 들어서 뿌듯함. 네. 이런 건 성과물로 인정하지 않죠. 눈에 네. 보이지 않으니까. 네. 뿌듯함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보일 수 없는 없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은 자기소개서에서 네. 직무 역량과 관련된 성과물, 그게 특히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가장 네. 좋은데 그런 게 있나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네. 찾는 거죠. 아, 그래서 실제로 네. 자기소개서에서 직무 역량을 묻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보시면 성과물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어떤 건지 항목 한번 궁금합니다. 보실까요? 네. 기존과는 다른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하여 개선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방식을 시도했던 이유, 기존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진행 과정에서 했던 생각과 행동,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뭐 창의성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란 역량을 네네네.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고 밑에 보시면 분명히 행동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네네, 이게 그렇죠, 바로 그렇죠.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려고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쓴다 그러면 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뭐 있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시도해서 글쎄요. 생각, 행동,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본 적. 재한 네. 씨는 있었어요? 저는 근데요, 이게 약간 이번에 그러면은 한번 이게 검증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성과는 아니에요. 근데 삼행시를 만드는 법에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방송에서 흔히 삼행시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렇게 시켰을 때 그냥 너무 애드립을 하려니까 이상한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마지막 단어를 생각한 다음에 그 앞에 두 글자를 이제 마지막 단어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켜 보자 했는데 그때부터 되게 잘 되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 선생님 성함이 이제 김세준 선생님. 예. 준에서 준비성이 떨어져서라고 이렇게 딱 하면은 김세준 선생님께 배웠는데 세 군데나 지원해서 떨어지다니 준비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끝에 단어를 만든 다음에 두 글자 연결시키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제 제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상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과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만약에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네.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를 뭐 네네네. 블로그라든가 그렇죠. 어디에 올렸다라든가 네네네. 책으로 네. 삼행시 잘 짓는 법 이런 그쵸. 성과물로 나왔으면 네. 인정을 받는데 분명히 창의적인 네네네. 시도이긴 한데 성과물을 표현을 못하면 점수를 다 받지는 그래도 못하는 대부분의 거죠. 많은 대중들께서는 제가 그래도 좀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워낙 네. 순발력과 전체가 뛰어나시니까. 그렇진 않지만 워낙 네. 좋아해서 제가 삼행시 네. 같은 거를 그래서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 결과가 근데 이게 진짜 성과로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쉬웠던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런 성과물이 있는 거를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직무 역량을 네. 자기소개서에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소재 발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역량이란 건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 굳이 다양한 경험이 없어도 뭐 인턴을 하거나 그런 경험이 없어도 네. 쓸 수 있으니까요. 그쵸, 역량 그쵸.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네네. 동아리 활동만 대학생활 내내 하다가 네네. 4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네. 그 친구는 동아리를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네. 했네요. 4학년 때까지. 4학년 2학기까지. 끊지 네. 않고. 근데 이거를 취업과 관련돼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근데 네. 동아리에서 총무 역할을 했는데 네. 기업의 어떤 부서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 재무, 네, 재무팀, 총무. 총무팀. 뭐 재무도 했을 거고. 네네. 왜냐? 동아리에서 총무를 하면서 총무팀과 관련된 역량을 쌓았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네. 꼼꼼함, 배려심, 서비스 마인드 이런 걸 했겠죠. 그쵸. 근데 이런 게 총무와 관련된 혹은 뭐 다른 직무와 관련된 역량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동아리 활동은 직무와 관련된 사회 경험은 아닙니다만은 네. 예, 그렇죠. 역량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외국계 유명한 물류회사의 총무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정말 네. 작은 건데도 이렇게 직무랑 연관성을 시키니까 굉장한 효과로 나타나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예. 말씀을 드리면 네네. 미생 보셨죠? 미생, 미생의 예. 장그래. 네. 장그래는 고졸인데 예.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맞아요. 그 친구가 바둑 둔 거를 숨겼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장그래를 컨설팅을 했으면 바둑 둔 거를 자소서에 녹여라라고 네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 끈기? 저는 바둑을 통해서 이 직무와 관련된 요런 역량을 얻었습니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합격 자소서가 됐을 텐데. 그쵸. 뭐 끈기라든가 그쵸. 사고력 이런 거. 사고력, 경우의 네. 수를 많이 둬서 그 약간 그 위급 상황의 대처법에 대해서 손발력을 가릴 수 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쵸, 그쵸. 네. 와, 붙었다. 합격! 그럼 D-2일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야죠. 그렇죠, 앉아야죠. 이제 하긴, 괴로운 네. 시간이 이제 해야죠. 시작됐네요. 예, 네. 디지털 해야죠, 디지털로. 이 점만 주의해서 쓰면 술술술술 나온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우선 네. 초안을 어떻게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됐든 네. 이제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50점짜리 자기소개서 되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중요한 건 이걸 읽는 사람이 읽느냐 마느냐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네. 그랬죠. 그래서 우선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숫자. 네. 네, 자기소개서에서 흔히 범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좀 준비를 하셨다고 네네. 하는데요. 함께 볼게요. 자, 추상적이죠. 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숫자래. 네. 전공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상당히 극복되었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매출을 상당히 올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굉장히 애매하네요. 상당히 추상적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네. 2013년 충북 폭동내 봉사활동 등을 포함하여 총 17번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야,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군 제대 후인 3학년 1학기 때부터는 매일 평균 3시간 이상씩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네. 저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해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쓴 거에 숫자를 집어넣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네. 신뢰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이제 이틀째는 쓰기는 시작을 하는데 그쵸. 우리 취준생들의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원 동기 쓰기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거짓말도 이렇게 써서 쓴다는데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30군데에서 50군데를 쓰다 보면 네. 지원 동기 다 다르게 써야 되는데 시간은 네. 부족하고 또 몰려있죠, 또 네, 공세가. 맞아요. 근데 2015년 상반기에 현대차 자동차 자기소개서 항목이 하나로 줄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제 현대자동차에 지원한 동기를 써라라는 게 없어져서 동기를 쓴 게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뺐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 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뻔했을 것 같아요. 뻔했으니까. 뭐 우리 아버지 차가 소나타다. 네. 혹은 뭐 네네. 어학연수를 갔는데 소나타를 본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혹은 예. 수업 시간에 네네. 그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을 갔는데 반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거였겠죠. 예, 네. 비슷한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뻔한 내용 적은 게 많아서 저 뺀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뻔한 대답을 좀 듣기 싫어서 자소서의 항목에서 아예 그냥 뺀 것도 있지만 또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솔직히 동기를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남들과 다른 지원 동기를 좀 작성해야 되는 그 이유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이 좀 무엇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발품을 팔아서. 개선점 찾기. 사실 홈페이지나 신문 기사를 보고 네.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기사는 뭐 이런 걸 추진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 내용도 좋긴 좋습니다만 네. 너무 많이 써오니까 네, 그렇죠. 평범해지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 발품을 팔아서 네. 아 이런 면을 개선하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합격자하고 신한은행 합격자 사례를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기업은행 합격자는 은행 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공계 출신인데 네. 근데 사실 이공계 출신을 은행에서 선호합니다. 그렇죠. 계산도 잘하고 네, 꼼꼼하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 이공계 전공으로 계속 서류 전형을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은행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기업은행을 썼는데 네. 고향이 충북입니다. 충북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자기 동네에 고향에 있는 은행들을 다 발품을 팔아보고 네. 아쉬운 점을 찾았어요. 건물이 낡았는지, 기업은행의 건물 지점은 낡았는지, 새 거인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런 걸 개선하면 더 잘 되겠다 이제 이런 걸 쓴 거죠. 보통 칭찬하죠. 당신 은행은 초일류니까 내가 지원한다. 근데 초일류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더 개선하면 좋겠다. 네, 이걸 참고로 해서 신한은행 합격자가 서울에 있는 모 동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 19년째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 네. 똑같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은행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몰랐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보니까 네. 이 신한은행 간판이 가지에 나뭇가지에 걸려 보인다. 그다음에 왜 우리 신한은행만 2층에 있느냐.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네. 재력이 있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분들이 2층까지 걸어 올라가겠냐. 아쉽다. 진짜 좋은 고객을 놓치고 있다. 그다음에 뭐 CD기 개수가 딴 데 비해서 뭐 작아서 대기열이 많을 것 같다. 뭐 네. 이런 개선점을 써서 나는 지원 동기가 본점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잘하는 우리 동네에 여길 들어와서 여기부터 내가 성장시켜 나가겠다. 근데 이게 신뢰감이 높았던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개선점을 찾아보는 네. 걸로 해서 일단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봤고요. 그렇죠. 이제 D-1일이죠. 네.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날인데요. 그렇죠. 이날은 뭘 하면 좋을까요? 입사 후 포부. 그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후에 보고. 근데 이제 그거는 꿈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청혼할 때도 네. 결혼해줘. 나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겠어. 근데 그게 낭만적이야. 포부에다가 네. 멋있어서. 귀여우셔. 근데 포부에다가 사람들이 주로 뭘 네네. 쓰냐면 네.
월급을 받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결혼합시다. 그럼 뭐 해줄 건데? 네. 설거지 할게.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올게. 예. 뭐 집안일 내가 나눠서 할게. 오. 그게 포부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아니요. 의무사항이잖아요. 네. 근데 포부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준단 말이야. 가슴이 두근거려. 이 사람은 그거 나와 사는 거를 10년, 20년으로 상상을 해봤구나. 날 진짜 사랑하나 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상상하고 좀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 뭐 난 이 분야의 전문가 되겠다. 월급 받으면 전문가 당연히 돼야죠. 당연히 돼야죠. 이런 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 네. 얘기랑 결부시켜 주시니까 아, 아주 네네네. 아주 이해가 그 쏙쏙.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입사 후 포부도 회사의 비전을 한번 살펴본 뒤에 네. 좀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비전을 제시하라 이런 아.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굿정리. 자, 이렇게 배운 네. 비법을 바탕으로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 네. 취업 준비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네. 어떤 점을 좀 잘 썼는지 고칠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실제 우리 취준생이 쓴 네. 자기소개서인데요. 네. 입사 후 포부를 쓴 내용입니다. 네. 재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읽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과 위기 대처 능력을 겸비한 승무원. 네. 아시아나 항공의 승무원으로서 두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를 통해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서비스라 할지라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행복이 아닌 불쾌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상황, 건강에 연연하기보다는 항상 고객을 섬기고 세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맡은 업무를 임하겠습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빠른 상황 대처 능력을 발휘해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비행기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멘토님, 이 글은 어떤가요? 좀 잘 쓴 글인가요? 오늘 제가 출연하는 걸 알고 이 항공사를 썼는데요. 그런가요? 네. 자, 근데 열심히 썼을 거예요. 네. 분명히 밤을 새서 쓰고 카페에서도 한번 써보고 네. 그랬을 텐데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그 네. 포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네. 진짜 의무사항 썼다는 거 그렇죠, 아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자기가 30년 후에 어떤 기록을 달성을 하고 뭐 있을지 가슴이 의무사항이에요. 네. 두근거리는 내용이 좀 별로 없고 네. 뭐. 근데 또 상대방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 표현 지금 뭐 여기 보시면 불쾌감, 네. 폐쇄적인 사고, 작은 너무 실수, 네거티브한 것 같아요. 그쵸. 치명적인 사고.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는 네. 광고할 때 네. 안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또 어떤 뭐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네네네. 안전을 강조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는 항상 뭘 강조하냐면 자기소개서는 광고입니다. 광고에서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는 거 하나도 못 보셨을 단 한 거예요. 번도 네. 봤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네네. 좀 아쉽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굳이 그 비행사를 지원하는데 비행기가 폐쇄적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네. 있었을까요? 이건 좀 진짜 예, 그런 게 개인적으로 좀, 좀 아쉬운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쉬운데요? 열심히는 썼지만 네. 부정적인 표현이 좀 많은 부분이 아쉽고 네네. 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좀 더 네. 긍정적으로 그렸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의무만을 말씀을 너무 말했던 것 네, 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사연 한번 네. 살펴볼까요? 이번엔 제가 읽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쉽고 초려하는 자세로 영업에 임하겠습니다. 쉽고 초려. 네. 아, 예. 대단합니다. 고객의 거절을 예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영업에 대해 배운 규칙 중에 하나는 결국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보험 세일즈에서는 거절한 고객을 네네. 4번 이상 찾아가게 되면 계약을 네. 성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필요하다면 10번, 50번이라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고객 감동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험 세일즈맨 그 이제 지원한 분은 포부인데 왼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보면요. 그쵸, 이 그쵸. 친구가 이 쓸 당시에 마음 네. 상태가 어땠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밤에 쓰면 어둡게 나옵니다. 네.
뭐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런 거 네네, 나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걸 쓸 당시에 좀 이렇게 좀 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막 10번, 50번 의욕이 네네네. 느껴져요. 뭐 이런 거죠. 근데 네. 마찬가지로 당연히 세일즈맨이 되면 이렇게 네. 해야 됩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썼는데 네. 그런 게 아쉽네요. 아, 네. 그래 의무사항을 썼다는 네, 거. 네, 네. 근데 그 제목 타이틀은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0초 저거는 출발했다. 100점 주고 싶습니다. 네, 19초죠. 저도요. 네, 네. 네, 저런 30. 거죠. 저도 지금 스트레스. 상태에서 삼시 10기 가능합니다. 예. 배고파요. 예.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게 만약에 있을까요? 이런 거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보험 세일즈 하면 네. 거기서 쓰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타이틀을 나는 10년 안에 몇 번을 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30년 후가 됐을 때는 뭐 나는 이런 데서 강연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모습, 네. 뭐 책을 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30년 후가 됐을 때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네. 이런 타이틀을 나는 몇 번이나 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그 내에서 쓰는 어휘를 통해서 아. 이것이 이제 과장되면 안 되겠죠. 여기 사실은 10번, 50번 이건 좀 고객이 좀 싫어하겠죠. 이건 좀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인데 착할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너무 뻥튀기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네. 결과물까지 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 아까 성과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고 그 체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가 오늘 선생님 말씀이 좀 약간 그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김세준 멘토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자기소개서를 쓰기 두려워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내용을 좀 꽉꽉 채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김세준 멘토님께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